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러시아 때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표결 연기를 주장했는데요.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지금 마지막 문턱을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새벽 0시라고 하는데 내일은 변수 없이 통과를 낼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정영태 북한미래포럼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러시아가 마지막에 무슨 24시간 조항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데 지금 오늘 새벽 5시로 지금 예상이 됐다가 지금 늦춰지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예,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 예. 뭐 최소한 24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블루 텍스트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있더라고요. 블루 텍스트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회원국에 뿌려지면 예. 그걸 검토할 시간 24시간 예.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게 같은데. 관행이라면서요, 관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행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더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원래 지난달에 이 채택될 것으로 거의 다 봤는데 예.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서 이 결의안이 만들어졌고 러시아가 소외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하.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러시아의 존재감. 예,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푸틴이 이 극동지방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특히 아마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항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그동안 잘 관리를 해왔고 예. 특히 북한도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지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접해왔단 말이죠. 아마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중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을 표시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는 러시아구나. 사실 러시아가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존재하게 만든 한반도의 분단과 그렇죠. 6.25 전쟁과 오늘의 핵 문제의 중심에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 있었단 말이죠. 김일성이 지원을 받은 건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러시아의 어떤 그 존재감과 자기들의 실리 확보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보탠다면은 예. 저는 소위 그 북한이 말이죠. 예. 대러시아 외교를 굉장히 그 활발하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을 들였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장석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중국의 어떤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줘야 혹은 제한해줘야 김정은 정권 자체가 안정화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북한 스스로가 중국에 좀 멀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자기들이랑 개입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공을 들임으로써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익이라든가 또 필요성 예.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죠. 이번 경우도 상당히 그 대러시아 외교, 북한의 러시아 외교의 어떤 그런 결과로서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 이 과정 절차를 러시아가 좀 어렵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목리를 부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한 그런 것도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북러 간의 그 관계, 네. 또 이제까지 이제 평양 당국에서 외교 당국에서 상당히 그 노력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여파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까지 소위 그 미중 간의 그 관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북 그 결의안이라든가 특히 유엔에서 그렇죠. 이걸 관심을 기울였는데 우리 외교 당국에서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사실 외교적인 어떤 허점이
이번에 그 발견된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요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러시아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요. 그 김정은이 그 장성택 최영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뭐 서신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였는데 네. 러시아 전승절에는 적극적으로 뭐 가겠다라고 하고 그렇죠.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동안 우리도 사실 러시아를 육자회담의 한 축인데 네. 조금 중국에 너무 치중을 했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그 중국이 일단은 가장 그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반대라든가 이 부정적인 판단 이런 것만 어느 정도 무마시킨다면은 결의안에 있어서 알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러시아는 거의 따랐습니다. 예. 자, 이 관행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의 어떤 이런 그 소위 암초랄까 이 갑자기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됐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그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어떤 이런 그 요소 이것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육자 회담에서 북한을 뺀 모든 나라가 우리가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예. 이번에 이제 이것이 통과된다 손치더라 채택된다 손치더라도 이행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교훈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있었는데 막판에 수정이 된 게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 NHK 방송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인데 러시아가 갑자기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 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항공유의 이 수출, 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항공유의 수출을 이제 차단을 했죠 이번 결의안에는. 예. 다만 거기는 민수용 항공유는 허용하는 걸로 예외 조항을 두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의 항공기가 의심 화물을 선적했을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에 입항도 못할 뿐 공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 영공을 통과하지도 못하도록 예. 그렇게 지금 강력한 조항을 집어넣어 놨는데 또 이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 해외에서 항공기 급유를 하도록 한다면 만약에 이 영광 통과나 입항을 금지한 항공기에 대해서 또 기름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한두 가지 조항들을 아마 이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아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에게 무언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실효성을 좀 떨어뜨리는 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평양공항으로 들어가는 항공기가 러시아 쪽을 통해서 가는 항공기가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었나요? 꼭 이제 그 러시아를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예. 전체적인 어떤 실효성 이 자체를 좀 떨어뜨린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이제 방금 우리 문 장군께서 얘기 잘 해주셨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항공기 이착륙 관련된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또 영공 통과 이것까지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급유하는 것을 인정해준다. 그럼 급유 핑계로 예. 어느 항공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여유를 줘버리는 어허.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된다면은 항공기의 그 이착륙, 그다음에 통과 이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그런 결과가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소위 민간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상당히 그 효율성 자체를 실효성 자체를 좀 감축시키는 그런 예. 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된다면은 보다 더 이제 왜냐하면 민간 항공기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이 관광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 항공기 자체도 여러 가지 영공 통과라든가 이게 제한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관광 자체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을 이제 최소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구멍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여유를 보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그 항공기 급유가 무슨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그러죠. 가득 채워주세요 하면 몇 분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시간이 걸리고 뭐 한 10여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뜨는 것까지.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밀수품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냥 급유로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저기도 못 가는데 갑자기 그럼 기름이 필요한 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급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인도적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와 좀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개인과 단체 목록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광물 자원을 거래하는 그 담당자 러시아 주재 간부 한 명, 이 사람은 좀 빼주셔야 이랬거든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 사람은 왜 빼자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푸틴이 극동 지역의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출로로서 이제 이 북한과의 그 광물 거래, 특히 이제 러시아산 그 석탄이 이 낮은 항을 거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중에 또 일부가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경제적인 거래, 특히 광물 자원의 거래에 상당한 그 비중을 두고 러시아가 이제 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17명의 제재 대상 중에 이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16명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광물 담당자를 빼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의 활동을 러시아가 보장해줌으로써 그 분야의 북러 간의 어떤 교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손해 못 본다. 이 부분만큼은. 물론 이 광물 자원의 거래를 제한하되 생계형 거래는 허용하는 걸로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해서 계속 거래선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항공기 급유와 유사한 차원에서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여지를 그만큼 더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런데 제재안을 파고들어서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의 제재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것들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복잡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상되는 제재 회피 수법, 인력 송출 가능, 외국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파견해서 외화 수입을 보충할 수 있다. 차라리 외국 가서 벌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수출 주체를 군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 사는 거 아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니다. 무역회사에 사는 거다. 이거 생계를 위한 거다. 우리도 좀 뗄감 좀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세피난처입니다. 이 조세피난처가 많이 있는데 각종 무역 불법 활동으로 번 외화를 해외로 돌린다는 거죠. 방코델타 아시아 뭐 미국에서 슈퍼노트 만들 때 잘 제재를 했습니다만 은행 하나 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조세피난처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또 어떻게 다 추적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허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허점 자체는 지금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어 왔고 이미 진행돼 왔던 것들인데 오히려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유무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자체는 그것만 갖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제 미국이 상하 양원을 통해 가지고 제재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이 제재 결의안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 금융뿐만 아니고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할 정도로 북한과 여러 가지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결의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제재 결의안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하고 여러 가지 어우러진다면은 상당한 부분 이것이 좀 그 제한될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아까 인력 송출 얘기하시는데 인력 송출 얘기는 좀 과장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인력을 송출시킬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이번에 있다고 북한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 수요가 그것이 창출이 돼야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 뭐 이런 제한이 있다 해가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이 보내겠다 해가지고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하나 제기는 해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이래 볼 수가 문제는 있죠. 아닐 수 있다. 예, 예. 예.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세 가지를 여기 예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력 송출을 통해서 북한이 약 한 2억 또는 3억 불을 확보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송출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빠졌단 말이죠. 예.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차단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계 문제, 민생을 핑계로 핑계로 한 석탄. 광물 수출인데 예. 이 모든 판단을 해당 국가가 하도록 지금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가 주체가 아닌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런 무역회사. 민간으로 위장을 할 예. 경우에는 그만큼 이 돈줄을 여지를 이제 남겨둔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동안 광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은 섬유 제품의 수출,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을 통해서 원부자재를 받아가지고 북한 내에서 가공을 해서 하는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강력한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촘촘히 어떻게 해나가느냐 예. 이게 중요할 것 거기에서 같습니다. 잠깐만 추가를 예. 하면은 아까 석탄이라든가 이런 광물 수출 이 자체는 사실은 이게 3분의 2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단호한 의지로 이것을 제한하고 단속하겠다 이래 생각을 한다면요. 비록 북한이 예를 들어서 군부라든가 이런 필요성이나 다른 이름으로 일반 경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수출한다 이래 했을 때도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바로 주체가 중국이 아니냐. 예. 근데 중국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여파조차도 예. 상당한 부분 단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